네. 네, 미래에셋 현대카드. 내가 쓴 돈으로 마일리지를 사서 그걸로 다시 주식을 살 수 주식을 있는 네, 우리 주식 사랑하는 애주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어유 빨리 보십시오. 주시장이 조금 하락 출발할 것 같네요. 또 9시입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 약간 하락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네요. 대략 한 0.2% 안쪽 조금 넘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오늘도 주요 주식들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삼성전자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큰 주식들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네. 네. 자, 장 시작했네요. 네. 자 그리고 네. 오늘도 그 건설기계나 뭐 조선 이쪽으로는 조금 뭐 경기 민감 섹터들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좀 넘겨 이제 어떻게 좀 뛰어오시잖아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네, 시간을 네. 줬거든요. 자,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한 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 그러니까 하락률은 0.21% 정도 되고 상승은 한 319개, 하락은 한 394개 정도로 일단 이제 오늘은 좀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2,604포인트까지 이제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코스닥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3.06포인트 하락해서 0.34%고요. 그리고 8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한 500개고요. 하락은 750개 정도로 일단 오늘 이제 그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게 좀 부진한 출발을 오늘은 좀 오전에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일단 이제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좀 충격을 받았었죠. 네, 오늘은 일단 조금 강보와 한 0.18%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7%, 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출발이 좀 좋은 업종은 일단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면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FNF 오늘 좀 중국 소비주가 네. 역시나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 네, 한 4%. 둘이 만났다고 급등?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미중 관계 개선하면 또 중국 소비주 좋아지지 않겠냐. 네. 기대감이죠. 그래서 MLB 브랜드니까 또 네. 그런가? MLB 메이저리그. 되게 눌려 있었어요. 사실 이 중국 소비주들이. 네. 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모처럼 3% 이상 올랐고 또 원전주도 좋은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4%, 또 중국 그 이제 경기 민감주죠. 롯데케미칼 금호소기가 각각 3% 이상 상승을 또 해주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오늘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한유와 3%, 그리고 어제 농심이 그 이제 가격이나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3% 다시 상승세로 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전기술도 한 2%.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중국 경기 민감주나 중국 소비주, 원전주 이렇게 오전에 코스피에서는 좀 눈에 띄고요.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삼성 SDI가 한 1.6% 정도 하락하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가 1.6%,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마이너스 1%,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0.7. 주로 이제 2차 전지하고 방산 업종이 약간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일단 넘어가면 코스닥은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5에서 한 2% 가까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3, LNF가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JY펜터는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코스피랑 똑같이 2차 전지가 오늘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출발이 좀 좋은 기업들은 일단 대부시스터즈가 5%인데 아마 여기도 이제 중국 그 판호 그 이슈들 때문에 그 중국 이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과 중국 외교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한번 확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6% 이상 네. 주가 급등하고 있고 아난티가 한 3.7% 정도 레저 업체죠.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3%. 그래서 확실히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을 대표하는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잖아요. 미국 수혜주. 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때 수혜받던 섹터가 2차 전지인데
그쪽은 좀 빠지고 반대로 피해봤던 업종들이 오늘은 오르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있었던 그 회담이 좀 업종에도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약간 2차 전지 부진하고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좀 부진하고요. 중국 소비주가 상승하는 그러네요. 게임주나 라면 어떻게 라면? 라면 아까 농심이 오늘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좀 빠졌는데. 네, 오늘 한 3% 가까이 정도 아까 진짜 내릴까? 그러니까 이게 뭐 라면가? 지시한 건 아닌데 아, 이제 뉘앙스는 좀 조금 예전에도 보니까 2007년 8년에 9년 10년인가 하여튼 그때 2년 연속 올린 때가 있었거든요. 뭐 7% 8% 이렇게 한 15% 올렸었는데 맞아. 그 다음 해에 한 6%인가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2년 연속 올렸으니까 한 4%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라면이 잘 팔려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뭐 괜찮은 걸로. 팔리죠. 네. 지금 이제 농심 주가 이런 게 오르는 이유는 사실 해외 미국 모멘텀 아니 미국. 해외 모멘텀이잖아요. 해외 그렇긴 하죠. 모멘텀. 네. 네? 그래서 뭐 인하하더라도 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 사명만 모멘텀이야. 사명만 보더라도 70%가 지금 해외거든요. 해외 해외죠. 해외가 네. 많죠. 근데 이게 심리에 좀 안 좋게 작용하니까요. 약간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약간 다운되는 거죠. 네. 어제 그래서 편의점도 좀 빠졌죠. 아 라면 맞아요. 네, 라면. 아 라면 가격 내 지금 매출 주네. 매출이 줄수.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심리적인 건데 편의점에서는 라면 매출이 한 2-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사실 2-3%에서 또 4% 빠져봐야 거의 의미 없는데. 근데 라면 값이 내리면 라면을 매출이 느나? 라면 많이 사 먹나? 싸졌다고? 또 그것도 아니죠. 그렇진 않겠죠. 비탄력적이죠. 네, 비탄력적이죠. 이익이 좀 주는 거겠지 뭐. 네. 라면이 비싼 제품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또 라면 먹고 싶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일단 농심은 조금 어제 다 회복은 안 됐지만 네. 약간 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외국인들이 어제도 한 3천억 정도 이제 대량 매도를 했는데 오늘 오전도 일단 매도가 좀 많고요. 한 5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400억 사고 있고 기관이 156억인데 외국인이 주로 파는 거는 이제 전기전자 어제부터 전기전자를 많이 반도체 팔아요. 판단 얘기죠. 근데 반도체도 있는데 어제 제일 많이 판 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 거기 전기전자에 들어가 있어요. LG 에너지 업종이. 그거 전기전자예요? 네, 전기전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기전자 매도의 많은 부분이 그래? LG 엔솔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반도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오늘도 일단 전기전자는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386억 정도 팔고 있고 운수 장비, 철강주 좀 팔고 있고 반면에 서비스 쪽이면 아마 게임 쪽인 것 같고 그리고 화학 업종, 섬유, 의복, 의약품 이쪽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중국 소비주 쪽으로 외국인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기관 투자들은 오늘 156억 정도 매수하는데 기관은 전기전자 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일부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은 약간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오늘 한 48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어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일부 반도체를 좀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이제 가장 강한 좀 그 상승을 보이는 섹터는 여전히 조선주가 오늘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업종으로 이 섹터로는 시멘트하고 조선 업종이 좋네요. 그래서 건설 기계도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중공업 분야잖아요. 사실 뭐 중우장대우 산업 이쪽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빅사이클 얘기 나오던데 이제 슬슬.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하나오션이 네. 굉장히 탄력적인 아니 것 같아요. 하나그룹 주가들이 장난 아니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체육과잖아요. 네. 네. 어? 그게 공중 아니야 그게 네. 에어로스페이스. 이 수륙이 악령이야 이게 보니까 하나가 방산 쪽에 네. 저기 조선을 하면 한화 그러면 당연히 방산 생각나잖아. 항공모함 만들 것 같아. 항공모함? 항공모. 미국 항공모함도 교체주기 돌아오잖아. 하긴 뭐 큰 배는 우리가 잘 만드니까. 근데 우리 왜 항공모함을 못 만들었지? 근데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메딘 USA야? 항공모함이요? 어. 항공모함 그렇죠. 근데 거의 미국이 항공모함은 하겠죠. 걔네들은 그 항공모함도 만드는데 그러면 유조선은 왜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형님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도 만드는데 걔네들은 왜 컨테이너선을 안 만들어?
아니 그거는 형님 이게 저 돈 남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그래? 예, 이게 돈 남기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아 그럼 뭐 저기 록히드 마틴은 뭐 그 전투기 만들어서 돈 남잖아. 걔는 남지. 그럼 뭐 배는 왜?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은 그리고 일단 그 시스템. 항공모함은 사실 크기도 크기지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크기의 배를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그만한 크기 배는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못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 예, 왜냐면 이제 그 항공모함 한 대 뜨면 최소한 열 몇 대가 같이 떠야 되거든요. 뭐 구축함 뭐 어쩌고 저쩌고 함. 아 여튼 내가 들은 얘기로는 거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대. 아 많습니까? 어? 대우조선으로 있을 때는 워낙 긴축하고 막 그래가지고 인근 상권이 여기가 뭐 쫄쫄쫄쫄하니까 다르잖아. 임원차가 모닝이라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는 약간 스케일이 좀 있잖아. 네네. 그 회장님 뭐 회 막 광어 자연산에서 막 날르고 막 그러잖아. 어? 약간 기대가 있대요. 거제도에 거제 상권 분위기가 화끈하다. 어? 인수하는데 뭐 종업원들이 아무 문제 없잖아.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광고하는 TS 샴푸, TS도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아니 TS 뭐 3% 이제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또 어디였죠? 우리 많이 오른데 또 하나 있었는데. 예. 아니 한미 반도체 거기도 있었고 또 아, 지누스? 지노스 야, 내가 지금 마니커 내가 솔직히 토요일 날 음. 연대 가서 강연을 했거든. 연대 네 그게 이제 이윤재 관이더라. 내가 간 데가 이윤재 그 지누스 회장님 있잖아. 아, 지누스 회장님이 그 거기- 현대백화점에 팔고 200억을 기부를 했대요. 와 그래서 원래 미우관이었는데 그게 이윤재 관으로 바뀌었더라고. 건물 이름이 200억 기부하면은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야 아니면 또 누가 500억도 기부하면 그걸 바뀌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베팅하면 그래도 최소 뭐 몇십 년 해주겠지. 와 멋있다. 존경합니다. 아, 네. 제가 매트리스 지누스잖아 지금. 그럼 김프로 벤츠라도 하나 만들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내 모교도 아닌데 그걸 내가. 자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조선주 외에 뭐 원자력 발전주도 괜찮고요.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중국 소비주 다 상승세를 오늘 모처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 역시 오늘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톡스 관련주들도 일부 좀 반등하는 양상이고요. 유통주들도 좋고 뭐 항공업종도 진에어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행주도 그렇고 약간 이제 레저 관련된 기업들도 약간의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이제 가장 부진한 섹터는 특히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그 전고체 배터리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태고요. 리튬 관련주 또 일부 면역 강암제 바이오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생산 업체도 좀 부진하고 반도체 장비라든가 뭐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간 좀 부진한 상황에서 오늘은 어쨌든 경기 민감주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좋았는데 네. 오늘도 좋고 여기에 중국 소비주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좀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기가 좀 어려운 게 반도체 2차 전지가 빠지면 좀 오르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빠지고 좀 종목 장세 이어지고 네. 그런 예. 좀 모습이 오늘도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괜찮은 네, 모양이네요. 석유화학도. 네. 금호석유도 한 5% 네, 가까이 지금 5%. 올라가고 있어요. 아 좋으시겠어요. 올해는 막 정프로 되는 해야. 올해는 정프로가 자기가 뭐 또 하나 버린 거 있잖아 또. 다산 다산. 아 오늘은 그래도 8% 넘게 빠지고 있네. 9%. 근데 팔면 점상을 치냐. 야 진짜 그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리포트 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이제 보고서는 그 석유화학 향후 4년간 이제 적극적인 좀 사업 효율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삼성증권의 조현열 김여국 연구원님이 일단 어제 뉴스가 나왔죠. 그 LG화학이 사업 체질 개선하겠다고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 석유화학 업황이 과거의 경기 사이클보다는 이제 좀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서 좀 석유화학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LG화학 내부적으로는 한기 사업 정리하고 인력 재배치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분 매각, 합작법인 설립 뭐 이런 것들 또 어제 뭐 뉴스로 나왔지만 LG 엔솔 지분 매각도 그런 좀 일환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효율화를 좀 진행 중인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네. 있고 이건 뭐 LG화학만 그런 게 아니라 SKC도 SK PU코라고요. 이게 폴리우레탄 원료 만드는 회사인데 요거 매각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실제로 검토 중이라고 공시까지 좀 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높고 송은산업이 이제 산화방지제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M&A 이슈 있잖아요. 네, 이게 1위가 이제 바스프죠. 근데 글로벌 2위 업체예요.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검토 중인 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요거는 이제 추진될 걸로 보여지고 사모펀드하고 아니면 다수의 석유화학 기업과 좀 접촉 중인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이수화학도 중국의 자회사 이제 매각을 좀 이제 하기로 좀 결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기존의 석유화학 비즈니스를 이제 좀 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뭐 올해 에틸렌부터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내년하고 26년까지는 증설 물량이 좀 준대요. 그동안 증설이 너무 타이트해지네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황은 괜찮아지는데 근데 그런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지금 원유 수요가 이제는 전기차 때문에 원유 수요 줄 수밖에 없거든요. 운송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줄게 되니까 그렇죠. 원유 이제 이거 정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야 돼요. 원유 수요를. 그래서 이 원유의 그 화학 제품,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유업체가 어떻게 보면 화학 설비 살 수도 있고, 근데 석유화학 기존에 하던 회사는 이게 어차피 구조적으로 좀 계속 다운으로 가니까 결국에 이거를 좀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M&A가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향후 4년간 아마 적극적인 M&A가 필요한데다가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니까 이 석유화학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좀 이슈들은 개별 석유화학 업체도 그렇고 뭐 개별 중견기업 중에 송원산업처럼 M&A 되는 회사들이 꽤 많이 나올 꽤 겁니다. 많이 나올 왜냐하면 상속선유세 그것 때문에 그냥 팔려고 하는 그 니드가 굉장히 강하대요. 내 현금 챙기겠다 그냥. 그래서 뭐 대주주 지분율 좀 안정적인 데들 중에서 캐시플로우 괜찮은 네. 매물들이 꽤 나올 거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그래프 보시면 이제 이게 에틸렌 이제 글로벌 이제 순 증설하고 수요 증감인데 보시다시피 그동안 요 진한 파란색 선이 이게 증설이에요. 그만큼 많았는데 향후 3년은 파란색이 이제 올해까지는 좀 많은데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엔 좀 줄고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구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석유화학 주가에는 좀 최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얘기인데 신한투자증권의 정영진 연구원님이 일단 정영진? 네, 신한투자증권의 네. 정용진, 정용진, 신세계. 정용진, 영진 말고. 정용진. 정용진. 네.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께서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분리막을 좀 탑픽으로 예전에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 수혜 본격화에다가 대장주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고 길어진 이제 사실 분리막은 굉장히 소외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북미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뭐 지난주에 한번 이제 그 양극재 기업들이 흔들렸던 게 폭스바겐 대주주로 둔 중국계 배터리 업체 여기 고시안이 미국 승인 받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런 이제 노이즈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분리막도 이게 미국에서 결국엔 중국이 못 들어오니까 수혜를 받아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우려국가 발표에서 중국을 타이트하게 제한하면 당연히 기존의 이제 그 아이디어는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중국 공급망을 또 배제해야 된다는 숙제는 있는데 반면에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중국을 풀어준다면 당연히 이건 또 북미발 수주를 확보하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 나올 수 있어서 부담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이제 분리막 업체들은 좀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다. 정치적 변화 상관없이 일단 분리막은 원료가 레진 사용해서 이게 범용 제품이라서 중국 의존도가 거의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중국 분리막 업체 창신 신소재와 중재가기가 명백한 중국계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 배터리 회사 있죠. 이 고시안 여기는 폭스바겐이 대주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근데 창신이나 중재각이는 명백한 중국계 기업인데 여기서 미국이 이 회사들을 배제해서 미국에 와라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북미에선 국내와 일본계 분리막 이제 특히 도레이 같은 회사랑 좀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좀 노이즈보다 북미발 대규모 수주를 좀 한번 지켜보자.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네? SK I 테크놀로지랑 WCP 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 WCP. 네, WCP는 이제 주로 삼성 쪽에 하고 네. 있고. 예. 자, 그런 리포트가 네.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이제 시황 관련된 건데 이제 IBK 투자증권의 변준호 연구원님이 잠시 이제 쉬어가도 될까요라는 이제 제목인데 일단 첫 번째가 미국발 호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은 한 달 정도 재료 공백 상태 같다. 3월 실리콘밸리 파산 후에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가려면 뭔가 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2분기 실적 시즌 한 달 남았거든요. 이때까지는 좀 공백 상태라 약간 부진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투자 지표들도 좀 단기 과열을 암시하는 게 일단 코스피 코스닥도 많이 올랐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주 이평선이죠. 요거 대비해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또 요새 미국 그 공포 탐욕 지수도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극단적 탐욕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제 20주 이격선인데 요게 지금 삼성은 한 10% 정도 더 높은 상태고 하이닉스는 거의 30%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그만큼 단기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이격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 요게 이제 극단적 탐욕 구간까지 지금 들어가서 약간의 쉬어가는 네. 흐름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한 5% 정도는 빠질 것 같다 그 내용인데 5%는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고요. 반도체 중심의 수출 바닥 통과 기대감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조정폭은 그렇게 과거에도 크지 않았고 평균적으로 2005년 이후로 한 18일 정도 조정받았고요. 하락률은 5% 정도. 그래서 조정폭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보다는 조정 시에 오히려 좀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에 흥분하기보다는 좀 쉬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이용하자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리포트까지 쭉 살펴봤고요. 오늘 장은 여전히 그냥 약하네요, 그죠? 확실히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그 이동이라고 할까요? 네. 이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이콜. 못해. 아이고. 금호석유가 제일 세긴 세네요. 진짜. 금호석유 7%, 7%. 현대 인프라코어, 인프라 중요하죠? 6.7%, 한국조선해양도 한 2% 가까이. 에어로도 있니? 에어로? 아니 그거는 신기해서 찍어본 거고요. 아, 신기해. 깜짝 놀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레드팩토도 올라가고. 매드팩트 근데 지금 없어요 참. 보냈어? 다 보냈죠. 태웅은? 태영? 태용 로직스? 아 그 친구는 보냈죠. 뭐 옛날 야스도 많이 올랐다던데? 얘기. 야스? 우리 나눠줬었잖아. 야스 네, 다 날려 나눠줬어요. 보냈죠. 네. 보니까 거의 이제 올드 패션으로 다 이제 해놨네. 정프로가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바벨 전략이죠. 올드 패션과 2차 전지. 아, 이렇게 이제 또 그러네요. 확실한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또 해놨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영 안 가. 이게 서로 같이 가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섹터가 2차전지 제대로 못 사서 제대로 된 거 샀으면 왜 안 가냐 지금. 에코프로 이런 거 사지 그랬어. 없을까요 제가? 형님? 어? 형님 제가 근데 뭐 없었어요. 제대로 안 갔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전고점 갔어 이 사람아 지금. 그래요? 77만 원이야. 가야지. 메모. 거의 전고점이라니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좋았는데. 자, 네. 주식 어렵지 않아요. 이러다 한번 더 많이.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요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징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장이 약간 쿨다운 하는 것 같다 이제. 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1% 정도 마이너스고요. LG화학 또한 2% 넘게, 삼성 SDI 3% 가까이, 현대기아차 역시 1% 내외로 빠지고 있고요.
특별히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많지 않네요, 그죠? 네. 코스닥에서도 펄어비스 게임주가 그나마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게임 좀 많이 빠졌죠. 네, 워낙 많이 빠졌었죠. JYP하고 저기 그 YG 이런 건 어때요? 엔터주들 엔터주들은 오늘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JYP는 강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 YG는 SM이 좋네요, 한 4% 가까이. SM? YG도 2%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되면 또 중국 약간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불핑 있잖아요, 불핑. 불핑의 누구죠? 그 태국 그 리사. 리사. 네, 불평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리사가 그 중국 매출을 거의 다 하고 있대요. 중국?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은 중국에 거의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리사 이제 태국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불핑 중에서도 리사는 중국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광고도 하고 그러나 봐요. 불핑 멤버 중에. 네네네네. 근데 불핑을 좀 유심히 잘 보고 계십시오. 뭐가 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보고 계셔. 그냥 잘 보고 있으라고요? 잘 보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블랙핑크 대단하죠. 네. 누굴 좋아해요? 블랙핑크에서는 이제 약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맨 처음엔 전 리사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제니. 나 처음부터 제니였어. 근데 나 처음부터 제니였어.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제니 탁월하지 뭐 사실. 그 말고 근데 또 저 누구죠? 그 뭐 지수? 목소리 이렇게 약간 독특한 분. 이런 목소리 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또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시어요. 네. 하여튼 블랙핑크는 뭐 버릴 멤버가 없습니다. 그래? 네. 자, 장은 오늘 뭐 여기까지 보고요.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염승환 선생님 누구 좋아해요? 불핑에서요? 네. 저는 지수. 지수? 네.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가 제일 좋지. 지수가 이제 평판도 1등이더라고. 걸그룹 평판도 1등. 지수가? 그래요? 그런 거 조사 안 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인터넷 보면 다 나와. 뭘 보셨는데요? 인터넷 딱 쳐봐. 지수. 네. 지수 지수 딱 쳐봐봐. 83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 블랙핑크 지수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2위는 제니. 나오잖아. 딱. 형, 그런 거 뉴스를 보세요 또.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는 제니가 2등이더라고. 지수가 1등이고. 지수가 1등. 그 정도로 두 분. 블랙핑크가 완전 원탑이네, 그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뉴진스 다니엘, 에스파 카리나, 소녀시대 태연, 에스파 윈터 이런 친구들이 쭉 그다음이야. 이거 장원영은 거기 없어요? 장원영? 장원영 누구야? 장원영 모르세요? 형이 모르지. 걸그룹이야? 네, 그 아이브라는 이제 아이브의 응. 장원영이라고 역대급. 네. 여자야? 여자죠. 남자 이름이네. 갤럭시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에 그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띵띵 띠리리리린 띵띵. 가사는 모르겠는데 아이브. 아이브에는 리즈가 있잖아. 응? 리즈. 너 모르잖아. 장원영밖에 몰라. 리즈는 우리 아이브에서 안 받아요. 왜? 리즈라는 그 아이브에 멤버가 리즈라는 멤버가 있어요. 참 있죠, 여러분. 우리 있다잖아. 리즈는 장원영입니다. 장원영하고 안유진 두 명입니다. 투탑. 네. 자, 그럼 염승환 이사님 이제 일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수요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